자, 부가가치세. 정말 중요한 세금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이 부가세가 아닐까. 아마 그럴 거예요. 소득이 많이 올라갈수록 소득세가 누진제로 막 커지니까 뭐 그런 분들은 소득세를 더 많이 낼 텐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보통 한 평균 정도까지의 소득인 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이 부가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이니까 부가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전 국민이 내는 이 부가세를 사실 사업자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가격 책정할 때부터 부가세를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자꾸 이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면 부가세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참에 부가세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쉬운 세금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세금들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요, 이거예요. 소비세. 실제로 부가세는 그냥 소비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핵심 개념이죠. 뭐에 대한 소비세냐면 그냥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그냥 따라 붙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마다 사실은 항상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0%씩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고요. 50,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을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100,000원어치 넣으면은 10,000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동차 3,000,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이제 300,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뭐 취득세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소비세로 부가세가 항상 나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이유는 따로 받질 않고 부가세를 그냥 물건 가격에 다 포함해서 받으니까. 그걸 누가 받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사실 국세청에 내는 건데, 근데 그 세금을 받아서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게 누구냐면 사업자죠. 전문 용어를 쓰면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거든요. 부가세는 소비할 때마다 내야 되니까. 근데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 조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아가지고 내는 게 부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세 의무자랑 조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계속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는 줄을 모르고, 조세 의무자인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간접세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야.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게 한 부가세의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이제 실제로 국세청에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내냐? 내는 거는 일단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물건 팔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를 얹혀가지고 받은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대로 토스. 그거를 근데 언제 하냐? 뭐 오늘 받은 거 뭐 언제 내야 되냐? 오늘 내야 되냐?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내야 되냐? 뭐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은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받은 거는 그 다음 달에 내는 건데 7월 25일까지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7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에 받은 거는 그 다음 달 1월 25일까지 내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쉽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이 세금을 뭐 받는 것도 쉽잖아요. 내가 물건 파는 가격의 10%를 얹혀가지고 받았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내냐면 이거를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하거든요. 매출세액, 우리가 내는 세금을,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의 10%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내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밥값이 11,000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10,000원이 음식값인 거고, 거기에 부가세 10% 더해서 11,000원을 받은 거니까 매출액은 이 1,000원 뺀 거, 이 10,000원인 거죠. 거기에다가 10%를 더 더해가지고 11,000원을 받은 거니까 그 10,000원에 10%를 곱하면은 그게 1,000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매출액의 10%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제 이 다음도 쉬운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는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매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세니까 요거는 빼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돌려준다. 내가 매입할 때 세금을 냈잖아요. 매입할 때 세금을 그 거래 상대방 사업자한테 냈는데 그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매입액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 납부할 세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요거를 내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 막상 하다 보면은 요게 끝이 아니고 조금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요런 게 있는데요. 이제 세액 공제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 우리가 나중에 내는데 조금씩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세액 공제 감면. 깎아주니까 이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 좀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이제 미리 내는 게 있거든요. 부가세도. 그래서 그런 거 좀 미리 낸 게 만약에 좀 더 크다 그러면 또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부가세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가세는 이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외가 막 있어서 그래요. 예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예외 때문에 사업자를 막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과세자로 할 거냐, 간이 과세자로 할 거냐, 그리고 또 면세 사업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유형이 이렇게 나뉜 거는 부가세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과세, 면세 이렇게 크게 과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여기서 과세, 면세하는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는 부가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냐, 인건비 신고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가세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자를 나눠 놨냐?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 면세 사업자를 일단 과세 면세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과세 면세를 구분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 어떤 사업자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어떤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가세가 소비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지출이 있잖아. 예를 들면 쌀, 애기 우유,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고 교육비, 아니면 병원 가고 이런 거는 사실 살면서 꼭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10%씩 내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이 되죠. 너무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는 거, 안 받는 거예요. 아예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 상품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이제 부가세가 면세가 되냐? 이거는 부가세법에 이제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법 26조를 보면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이게 중요한데,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거, 쌀, 고기, 야채, 과일, 생선, 조개, 이런 것들은 가공을 안 했으면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도서, 그 다음에 등등, 기타 등등 있죠. 금융, 보험 이런 거, 주택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요런 상품들, 요런 재화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제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 아니면 과세 사업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과세 사업자를 지금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랑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간이 과세자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이제 좀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간이 과세자 제도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간이 과세자 제도가 어떤 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하면 부가세를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2020년까지는 이게 심플했거든요. 간이과세자 제도가. 근데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제도가 정말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정말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그 매년 세법 개정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매년 여름에 세법 개정안 발표를 하거든요.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 그래서 이게 4,800만 원. 참고로 뭐 외국의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3억, 7억 이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800만 원. 예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뭐 이렇게 기준으로 했다는데 너무 낮죠? 4,8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낮은데 이거를 이제 대폭 상향하겠다고 해가지고 8천만 원. 이것도 사실은 뭐 턱없이 낮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8천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상 2021년에 이제 그 법이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법이 사실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간이과세자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그대로 있고요. 4,800만 원까지. 이름만 간이과세자인 게 하나 새로 사업자 유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업자 유형이 개인 사업자는 아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위에 이렇게 괄호 열고 사업자 유형이 나오거든요. 사업자 유형이 나오는데 이 2021년에 간이과세자 바뀐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간이과세자하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세법 개정안 할 때 밑에 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의무했는데 하여튼 광고할 때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필요 없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이유가 없는데 그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에. 근데 아무튼 이 사업자 유형이 바뀐 걸 보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은 예전처럼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찍히고요. 어떤 분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둘 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너무 헷갈리죠. 왜냐면 이 둘은 다르거든요. 이 기준 금액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간이과세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이제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설명해야 돼. 간이과세자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거고 이거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매번 설명을 해야 되는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법이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죠. 근데 이렇게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정말 있다. 뭐 세무 관련된 계시거나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간이과세자를 이제 제가 뭔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너무 어려워요. 제 예전에 그 세금의 정석에 부가가치세 설명드린 거 보면은 간이과세자 한 페이지로 딱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벌써 2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페이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일단은요. 기존에 2020년까지의 간이과세자를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이과세자 제가 1번, 2번이라 그럴게요. 두 가지니까 간이과세자 1번은 어떻게 바뀌었고 2번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간이과세자는 기준 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연매출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괄호 열고 공급 대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공급 대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공급 대가라는 개념을 모르시면은 말이 안 돼요. 이 당장 거래가 안 돼요. 왜냐면 거래할 때 그 거래 명세서에 이제 견적서나 이런데 공급 대가는 얼마다
그리고 공급 대가는 사실 요건데,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공급 가액이 얼마다, 이런 금액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경조서를 쓸 수도 없잖아.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요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업자분들은. 이게 뭐냐면 쉬운 개념이에요. 공급 가액이 상품 가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음식값이 10,000원이면 그 10,000원이 공급 가액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10%를 더해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10% 하면 1,000원이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그 둘을 합친,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 11,000원. 그 합친 게 공급 대가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공급 대가의 대자를 그냥 큰 대자라고, 큰 대자는 아닐 텐데 큰 대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은 구분이 쉽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부가세를 다 합친 그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이과세자 2번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이지만 정확하게는 연매출이 아니고 월 평균 매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11월 달에 냈다. 그러면은 11월, 12월 두 달 사업을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그쵸? 근데 그 두 달 사업했는데 그 1년 동안 그러면은 4,800만 원 안 됐으니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1년에 4,800만 원이니까, 4,800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사업을 했는데, 두 달이니까 800만 원이죠. 연매출이 8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월 평균 매출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이제 좀 제일 중요한 특징이 요거예요. 세율이 달라요. 요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이제 유리한 건데, 보통은 요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부가세율이 아까 10%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요걸 좀 낮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제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가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종별로 좀 달라요. 업종별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율은 뭐 대충 업종별 마진율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점 같은 거는 10%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 제조업은 20%, 뭐 건설업, 서비스업 이런 거는 30% 이렇게. 그래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곱하는 거예요. 10%에다가. 그러면은 10%에다가 뭐 5% 곱하면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사실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10%가 아니고 0.5에서 3%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낮잖아. 이게 낮으니까 좋은 거예요. 보통은 매출세액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간이과세자를 하는데, 아무튼 세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아까 과세 기간이 원래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좀 부담되니까 1년에 한 번씩 해.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사업한 거를 1월 달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큰 특징이고, 또 하나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 계산하는 게, 아까 일반 과세자는 이제 원래는 매출액의 10%를 다 내야 되는데, 지금은 매출액의 업종별로 0.5에서 3%만 내면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닌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매입세액에서도 0.5에서 3%만. 그래서 기존의 법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납부하는 세금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차이는, 아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해주거든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안 해줘.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안 해줘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세액, 공제, 감면, 가산세 뭐 이런 거, 기납부세액 이런 건 똑같이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간이과세제를 하다가 매출이 이제 저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연매출이 월평균
그러니까 연매출 4,800만 원인데 월 평균 4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 1월 달에 이제 신고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1월 달에 신고하고 나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서 바뀌었네 그러면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 달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를 하고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간이과세자로 이제 사업을 한 거니까 그거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간이과세자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만 설명드리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이제 되게 쉬웠는데 지금은 간이과세자가 두 가지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원래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부터 기존의 이 원래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다른 거는 별로 바뀐 게 없고요. 기준 금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8천만 원으로 상향해주겠다 이래놓고 안 바뀌었어요. 이거 안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뀌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5%에서 30%였는데 지금은 15에서 4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이제 원래 0.5에서 3%였던 게 1.5에서 4%로 올랐죠. 이게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이게 낮아서 좋은 거였는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올랐으니까 이제 매출세액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1.5에서 4%로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그러면은 매입할 때 이제 해주는 것도 같이 올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올리고 매입할 때 매입세액은 일괄 0.5%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죠. 안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졌고, 물론, 뭐,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바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거 말고 또 좋아진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해주지 말고 그냥 이런 거나, 원래대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요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요 밑에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요렇게 됩니다. 이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연매출이 그 전년도 매출이 월 평균 4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바뀌어요. 사업자가 원래 간이과세자에서 이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요걸로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1번에서 간이과세자 2번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이제 이건 안 하고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간이과세자가 왜 1번, 2번이 있어야 되냐고. 이름을 차라리 새로운 이름을 만들던가 하지.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 그러면 2번 정식 명칭은 간이과세자 가로 열고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일단 기준 금액이요. 이게 2021년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기준 금액이 요겁니다. 8천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그때 막 2020년에 마케팅 한 게 이거죠.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겠다라는 거가 사실은 요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은 8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666666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올림 하면 667만 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다른 거는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다른 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제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게 옛날에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을 때 그때나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면은 증빙 발급이 안 되니까 뭐 좀 이슈가 있었지.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면 그냥 저기 현금영수증 끊어주면은 다 똑같은 건데 이걸 뭐하러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해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걸 해주면서 좀 이상한 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요렇게 이제 1.5에서 4%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건데 그 간이과세자한테 돈 주고 세금계산서 받은 그 일반 과세자는 그 10%를 공제받게 해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해줘도 될 걸 괜히 이렇게 왜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뭐 혹시 잘 아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또 바뀌었습니다. 과세 기간이
사실 1년 그대로긴 한데 간이과세자는. 근데 이게 일반 과세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확정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걸 예정 신고를 한다고, 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이름만 다르지 뭐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나 해서 신고하는 부담은 똑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서 2번 하는 걸로 바뀐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바뀌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그러면은 이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연매출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아까 원래 간이과세자랑 똑같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뀌고 7월 달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간이과세자로 이제 사업한 거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 좋아졌어요. 올해 나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좋아졌냐면 이 8천만 원이 기준 금액 8천만 원이 1억 4백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법이 바뀐 건 아니고 뭐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30%까지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준 건데, 아무튼 올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 4백만 원 기준이고요. 요거 12로 나누면은 867만 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이과세자 기준이 많이 오르긴 했죠. 예전에 400만 원이었는데 867만 원으로.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간이과세자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좀 다시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법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 간이과세자 제도를 이렇게 2개로 사업자를 쪼개놓는 나라가 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연매출 1억 4백만 원 또는 월평균, 또는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월평균 867만 원이 넘어야 이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부가세 공부하는 이유는 절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 절세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소득세, 부가세, 뭐 4대 보험, 뭐 원천세 세금 아니고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이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몇 가지는 좀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부가세 절세는 좀 쉬우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사업자 유형. 그러니까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특히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은 간이가 유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거 한 2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매출이 더 크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간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매입이 더 크다 그러면 간이가 불리하고 일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거는 그 부가세율이 낮게 적용돼서 유리한 건데, 그게 매출세액에서 유리한 거고 매입세액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면 클수록 간이가 유리하고, 매출이 작고 매입이 크면 클수록 간이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매출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알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거는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간이로 해놓고 매출을 잘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 고객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요럴 때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긴 받아야 돼요. 1.5에서 4%를 내야 되니까 내가 상품 가격에서 1.5에서 4%는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난 내면 되는데, 문제는 나의 그 고객, 그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살 때 어쨌든 원래 상품 가격에다가 1.5에서 4% 정도의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돌려받아요. 간이과세자하고 거래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거든요, 일반과세자가. 그래서 이거 못 돌려받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면 이제 부가세를 10% 받아야 되지만, 10%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반과세자면. 근데 나한테 내 그 고객인 그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10%를 주지만
그 10%를 전부 다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가세가 빵원이에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1.5에서 4%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영세율 적용이 되거든요. 부가세가 0%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매입에 대해서 매입 부가세만 생각하면 되는데, 매입 부가세는 간이보다 일반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이 유리하죠. 수출 많이 하시는데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이러면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를 깜빡하고 놓친 게 있는데,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만약에 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커요. 절세 효과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하는 거는 부가세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월에 하는 거랑 12월에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월 달에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면 일단은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또 6월 달까지 이제 간이과세자로 하니까 최소 18개월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어. 근데 12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 한 달 매출이 이제 400만 원 또는 8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 바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이제 7월 달부터 받게 되니까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근데 이걸 간이과세자로 할 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준비를 안 해갖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업자 유형하고 시기, 사업자 등록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이 되게 중요해요. 적격 증빙, 그러니까 증빙 관리 잘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절세의 기본이죠. 절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빙 관리를 잘하는 건데, 소득세도 그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소득세도 중요한데, 소득세는 증빙이 없어도, 적격 증빙이 없어도 그냥 어떻게든 이제 뭐 비용 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증빙을 잘 받으면 뭐 소득세가 이제 뭐 여기서 받으면 소득세는 못 받고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이건 이거대로 받고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증빙을 잘 챙겨 놓으면은 소득세도 이제 절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뭐 사업자 유형 이런 거보다도 증빙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격 증빙이라는 게 뭐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인정해주는,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영수증이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4가지가 있다,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아셔야죠. 이것도 잘 모르니까, 적격 증빙이 뭔지도. 그러면 안 돼요. 사업을 한다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매입을 할 때는 현금을 줬으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부가세는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없으면 부가세는 못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제 매입 세액공제 뭐 이런 거 있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건 그냥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조기 환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부가세를 원래는 뭐 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1월에서 6월 사이 거를 7월에 신고하고 이런데, 요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요런 거는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때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사업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매출보다는 매입세액이 엄청 클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한번 하면 막 이렇게 부가세 엄청 많이 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가지고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이런 게 뭐 몇백만 원씩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매입이 좀 큰 경우에는 좀 미리 조기 환급을 신청해서 부가세 신고를 좀 미리 해가지고 뭐
뭐 1월, 2월, 3월, 4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돌려받을 거 빨리 돌려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세액공제 같은 거 다 챙기면 절세가 좀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사업장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투자 많이 하셔가지고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조기환급을 해라. 그런 거 이제 세무사님한테 조기환급 좀 하는 게 좋다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환급 받고 다음에 더 공제 환급 챙겨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세 절세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제 요 정도 개념 정도만 알면 거의 뭐 한 98% 정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면 부가세는 소비세다. 그리고 세율은 10%다.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10%씩 소비세로 내는 거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만 이제 낼 수 있게 해줬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세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들이 내는 거고 요거를 이제 징수하고 납부해야 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가세가 뭐 여러 가지 면세 사업자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부가세를 좀 약하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자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업자를 나눠놨는데 사업자 유형은 원래는 이렇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3개였는데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총 4가지 사업자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원래 6개월인데 간이과세자는 1년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이제 기준 금액이 간이과세자 1번은 4,800만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2번, 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원인데, 정확하게는 월 평균 매출 400만원 또는 866만원, 867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 납부할 세금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데 여기서 기타 등등 더하고 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간이과세자 똑같아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이제는 1.5에서 4%, 근데 매입세액이 0.5%. 좀 그래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업자 유형이나 사업자 등록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격증빙을 관리하는 게, 수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기환급, 부가세 조기환급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트에서 쓱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부가세는 뭐 거의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쓱 봤는데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이 간이과세자 제도가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거 일요일 강제 휴무 이것도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사업장의 휴무일을 이것도 2019년 뭐 20년 뭐 언제부터지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요일은 안 바뀐 건데 일요일까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은 지금 이렇게 막 바꿔놨거든요. 그 사업장의 휴일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금 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을 해놨는데 지금 아무도 알지도 못해요.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바꿔놨고 현실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를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킬 수 있게 관리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지켜요.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키는데 이거를 지금 또 더 막 법을 더 만들어 놓겠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법이 이런 걸 사업자가 안 지킨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사업자한테 돌아와요. 이게 진짜 저는 무슨 시한폭탄 안고 가는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 법을 이걸 또 이렇게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제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가세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이것뿐이 아니죠. 그 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만드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제가 이런 제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좀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함부로 이렇게 못 바꿀 텐데요. 너무 막 바꿔서 안타까워요.